여러분은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을 중얼거리게 되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눈물을 머금고 손절해버렸던 주식이 일주일 연속 상한가 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 혼자 눈물 섞인 소주를 마시고 있을 때처럼 현재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죠. 여기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향을 떠나 먼 곳에 가 있으면 그리움까지 겹쳐 돌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을 억누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국에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간 어느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요즘 따라 부쩍 화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독일에 살고 있는 마리엔입니다.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 3년 정도 살다가 최근에 다시 독일로 돌아왔어요. 평생 독일에서만 살 줄 알았는데 남편 덕분에 한국이란 나라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도 찾아왔었네요. 남편은 미국 사람인데 그가 독일의 주재원으로 왔었어요. 그때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희 가게에 자주 왔어요. 어느 날은 내일 가게 문을 일찍 닫아도 되냐고 묻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반제 호수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반제 호수는 베를린에서 가장 유명한 호수예요. 호수 면적도 상당하고 특히 날이 좋은 여름에는 해수욕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해수욕을 하기도 하고 유람선이나 요트를 타기도 한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 관광업도 발달되어 있어서 민물고기를 파는 식당에서부터 생맥주바까지 다양해요. 예쁜 호수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성사가 안 될 커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코가 꿰어서 결혼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첫째 딸과 둘째 아들까지 넷이 오붓하게 독일에서 잘 살았죠. 그러다 첫째 딸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며 좋은 소식이 있다며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며 남편의 들떠있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의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남편이 이렇게나 신나서 흥분할 정도면 정말 좋은 일인가 보다 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니 남편은 활짝 웃으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뭐 얼마나 좋은 일이라고 남편은 기념일 마냥 와인과 장미가 가득한 꽃다발까지 사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된 줄 알고 같이 신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 물으니 남편은 한국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다며 크게 소리치며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으로 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해봤어도 한국은 예상치도 못한 곳이었죠. 결혼 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던 저는 전업주부로서 역할을 다하며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막막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이랍시고 기쁘게 말하던 남편은 저의 떨떠름한 표정을 보더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라며 진지한 말투로 변하더군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만 검색해봐도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즐거운지 금방 알게 될 거라 했습니다. 들떠있는 남편의 모습에 최대한 호응해주고 싶어서 저도 금세 떨떠름한 표정을 숨기고 같이 축하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은 놀이동산 같은 곳이냐며 신나했고 남편은 맞다고 맞장구치며 아이들과 손을 잡고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3년 동안 한국 주재원으로 파견 발령을 받았고 먼저 독일을 떠났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호텔에서 한 달가량 머물면서 한국에서 우리 가족이 살 집을 구하고 첫째 아이의 학교 입학 문제도 처리해야 했어요. 저는 독일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렌트하겠다고 부동산에 연락했고 꼭 필요한 것들로만 이삿짐을 꾸려서 해외 이사업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금, 은행 관련 일도 마무리해야 했어요. 그 과정은 기다림 끝에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침의 연속이었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저는 한국에 도착했고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처음 와본 한국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를 처음 오기도 했지만 독일과는 다른 도시 모습에 많이 놀랐죠. 독일에서는 초고층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커 보인다 싶어도 층수를 세어보면 7층 정도거든요. 남편은 우리가 살 곳은 아파트 20층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20층에 사는 건 진짜 재밌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게다가 불이라도 나면 20층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들이 몰아쳤죠. 남편은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질 거라고 했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면서 집까지 가는 동안 저는 너무 좋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 거실은 굉장히 넓은 창으로 탁 트여 있어 밖을 내다볼 수 있었고, 밖으로는 공원과 도시의 뷰를 볼 수 있었어요. 작은 나라라고만 알고 지냈는데 한국의 수준은 남달랐어요. 한국에 온 후 저는 두 아이가 한국에서 적응을 잘할지도 걱정이었는데요. 첫 등교 후 신이 난 첫째 딸아이 얼굴을 보고 저는 안심할 수 있었어요. 둘째 아들도 물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생활을 만족해하며 즐거워했어요. 한국 생활이 안정돼 가자 저도 주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일주일에 2번 서울의 학원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며 다른 주재원 가족들과도 소통했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이웃들과도 조금씩 친해지면서 한국어도 제법 잘하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어를 몰라도 한국에서 사는 것이 불편한 점이 없었지만 한국어를 할 수 있으니 한국에서의 생활은 더욱 편리하고 즐거웠어요. 집 앞에 시장만 나가도 재미있어서 하루가 다 가는 줄을 몰랐으니까요. 3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여행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제주도, 부산, 속초, 강릉 등 동네 이웃들에게 추천받은 맛집도 빠뜨리지 않고 다녀왔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독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오는 것이 걱정되고 겁이 났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 더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남편에게 말할 정도이니 한국 생활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해 가시나요? 하지만 아쉽게도 남편의 주재원 연장은 실패했고 우리 가족은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아이들도 한국에서 더 살고 싶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었던 터라 저와 남편도 많이 아쉬워했죠. 그리고 독일로 돌아온 요즘 남편과 저는 부쩍 화가 많아졌어요. 이유는 독일에 대한 불만이 치솟고 있거든요. 어디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답답함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하루에도 여러 번 화가 났다가도 원래 이랬었지 하면서 푸념을 하기도 해요. 한국에 있을 때 독일인들이 부럽다는 한국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독일은 한국보다 일처리가 선진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냐면서요. 합리적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제가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설치했던 과정을 들으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일단 인터넷 설치 계약하겠다고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을 요청해야 돼요. 설치 요청이 접수되면 인터넷 공유기를 받을 날짜와 시간을 또다시 예약을 잡아야 하죠. 그러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후에 인터넷 공유기가 배달되는데요. 그 시간에 집에 없으면 반송되고요. 다시 예약을 요청해야 재발송을 해줘요. 무사히 공유기를 받았다면 이번엔 설치기사의 방문 일자와 시간에 대해 다시 예약을 잡아요. 대략 1에서 2주일 후에 설치기사의 방문 일정이 정해지는데요. 만약 예약 시간을 변경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 예약을 요청해야 하고 그 시점에서 다시 1에서 2주일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4주 이상의 기다림과 반복되는 예약 끝에 마침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하냐고요? 뭐 급하면 비둘기라도 보내든지 하겠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한국이 100배는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가면서 정지시켜 놓은 은행 계좌를 다시 활성화하려고 은행 담당자와 예약을 잡기 위해 3번이나 은행을 직접 찾아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개인정보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내고 새벽부터 줄을 선 끝에 겨우겨우 방문 약속을 잡았던 때도 독일 사회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실감하는 순간들이었죠. 한국의 생활 속 모든 것이 어찌나 빠르고 편리했는지 간절하게 그리웠습니다. 한국 하면 빨리빨리 빠른 것만 강조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직접 살아보면 한국은 빠르고 친절하며 정확할 뿐 아니라 생활 속 모든 부분에서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고 그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한국을 떠나게 되면 이제는 그런 배려를 어디서도 느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독일에만 있으면 다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을 당연한 절차처럼 받아들이죠. 방문 약속을 잡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아이러니한 일상을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5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업무 때문에
최소 4주에서 길게는 몇 달 이상 예약 날짜만 기다려야 해요. 약속을 위한 약속의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거죠. 이런 불합리함을 실감할 때마다 겨우 몇 분 기다렸는데 미안하다며 순식간에 일을 끝내주던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그립고 다시 돌아가고만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번호표를 뽑고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빛의 속도로 업무를 처리해줬어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더 빨리 해주지 못해 안타깝다는 표정으로요. 독일에선 한 달을 기다려 완벽하게 준비해가도 담당자 기분대로 퇴짜를 놓고 클레임을 걸어 잘못이 밝혀지면 고개를 한번 까딱일 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어요. 그때마다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떠오르면서 당장 짐을 싸고 싶어집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절차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한국과 비교하며 현실을 깨닫게 되었고, 언제나 사용자 편의를 중요시하며 편리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찾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혹시 독일만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한국에서 살았을 때 알게 된 프랑스 친구는 저보다 1년 전에 한국에 왔다가 먼저 프랑스로 돌아갔는데요. 그땐 제게 말하지 못했는데 제가 최근에 독일에 돌아왔다고 하니 그제서야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처음 느꼈던 여러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당분간은 다시 고국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겠다며 저를 위로했어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바로 이런 거였더라고요. 프랑스 역시 독일의 예약과 비슷하게 예약으로 시작해서 예약으로 끝난다고 할 만큼 절차를 위한 절차를 따지고 있는 나라인 거죠. 거기에 프랑스 특유의 그때그때 다르다는 마인드까지 더해져 엉망인 업무 절차로 악명이 높다고 하네요. 게다가 몇 주를 기다린 예약 시간을 담당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지만 사용자는 1분이라도 늦으면 돌려보내고 처음부터 다시 약속을 잡게 하기도 해요. 잘못 처리해도 담당자는 절대 사과하는 일이 없고요. 친구는 프랑스 사람들은 몇 시간씩 기다려도 화내지 않는 이유가 참지 못하고 직원에게 화를 내면 차례가 뒤로 밀리고 돌려보내거나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며 몇 달을 더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꾹 참는 게 나은 것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서로 쓴 웃음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가전제품의 AS 신청 예약을 위한 예약 절차를 반복하면서 깊은 화를 느꼈고 그러다 문득 남편이 한국 파견 소식을 듣고 좋아서 꽃다발과 와인을 사왔던 그날이 생각나네요. 지금 와서 보니 좋아하고도 남을 일이었는데 말이죠. 한국이 제 고향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저는 왜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입버릇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독일에 와서 같은 상황에 전혀 다른 결과를 실감할수록 한국이 더욱 간절해지는 요즘이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